그냥 매달 꾸준히 50만 원씩 넣었을 뿐인데 총 잔액이 무려 7억 5천을 돌파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돈을 넣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작게 굴러가지만 어느 기점을 지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지입니다. 여러분, 절세 계좌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누가 저보고 이 계좌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고를 건데요. 그만큼 연금저축 펀드는 노후 준비 최강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살에서 30살쯤 우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열심히 소득을 늘리며 자산을 적립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55세에서 60세쯤 우리는 은퇴를 하게 되죠. 이때를 기점으로 이전에 모아둔 자산에서 돈을 인출하며 생활하는 시기가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별다른 노후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세 초반이었는데요. 지금처럼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없었죠. 게다가 예금 금리가 20에서 30%대로 엄청 높았기 때문에 따로 투자를 하지 않고도 예적금만 잘 들어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최근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제10차 경험 생명표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90세를 돌파했는데요.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은퇴 후 살아가야 하는 시간도 훨씬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즉 우리는 30년간 번 돈으로 40년을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은퇴 후에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장수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돈 없이 빈곤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겠죠. 폐지를 줍는 노인, 무료 급식소에 늘어난 줄, 고독사, 이분들이라고 젊었을 때 이렇게 될 줄 아셨을까요? 빈곤한 노후는 비참한 노후일 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연금계좌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1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600만 원까지인데요. 월로 환산하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매달 월급날마다 연금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나는 도저히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달 50만 원씩 S&P 500에 투자할 경우 총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7%로 잡고 여기에 배당률 1%를 더해 총 수익률 8%로 잡고 계산하였습니다. 1년차의 납입 원금은 600만 원이고요. 수익금은 26만 원입니다. 2년차에는 납입 원금이 1200만 원, 누적 수익금이 100만 원을 돌파하게 되죠. 아직까지는 수익금이 그리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조금 더 봐볼까요? 9년차가 되면 원금이 5,400만 원, 수익금이 2,520만 원이 됩니다. 10년차에는 원금 6천만 원, 수익금이 3,2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9년차에서 10년차로 넘어갈 때 원금은 600만 원 증가하였지만 수익금은 680만 원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는 내가 넣는 돈보다 불어나는 돈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것을 복리효과라고 부르죠. 16년 차에는 원금이 9,600만 원, 수익금이 9,800만 원으로 수익금이 전체 원금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차에는 총 잔액이 7.5억이 되는데요. 그냥 매달 꾸준히 50만 원씩 넣었을 뿐인데 총 잔액이 무려 7억 5천을 돌파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돈을 넣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작게 굴러가지만 어느 기점을 지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납입하게 될 경우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만약 IRP 계좌까지 활용한다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48만 5천 원 확정 수익은 1년짜리 4% 예금에 4,300만 원을 넣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30년간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만 4,4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돌려받는 금액을 매년 8%의 수익률로 재투자할 경우 원금 포함 약 1억 8천만 원이 되고요. 이 중에서 수익금만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쯤에서 아니 무슨 30년이나 투자하고 7억밖에 못 벌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금을 넣게 될 건데요. 원금 보장이 되는 적금과 비교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간 매달 50만원씩 스파이에 투자하고 세 공제 금액은 모두 재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30년 뒤 총 잔액은 8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원금은 2억 정도, 수익금이 6억 6천이고요. 원금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316%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50만원씩 수익률 4%에 30년 만기 적금을 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30년짜리 적금은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30년간 투자할 경우 원금은 1억 8천만 원이 되고요. 총 잔액은 3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 대비 수익률은 93%가 되네요. 30년 뒤에 계좌 잔고 8억 7천만 원과 3억 4천만 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적금으로 8억 7천만 원을 모으려면 무려 48년이나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20년, 30년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돈이 마르지 않는 통장을 하나 가진 셈이 되는데요. 투자 30년 차에서 31년 차로 넘어갈 때 수익금만 7천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4%의 룰을 적용하여 총 금액의 4%를 인출, 1년에 3,400만 원, 그러니까 월에 280만 원씩 매달 꺼냈어도 죽을 때까지 원금 8억 7천만 원이 유지됩니다. 만약 여기서 월 투자 금액을 늘린다면 수익은 더욱 증가하게 되겠죠. 월에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씩 투자한다면 30년 차에 총 잔액이 15억, 월에 150만 원씩 투자한다면 총 잔액은 무려 22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노후 준비를 수월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왜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투자를 시작하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하는 거치식 투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거치식과 적립식 투자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A는 원금, R은 수익률, N은 투자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원금을 키운다. 두 번째, 수익률을 높인다. 세 번째, 투자 기간을 늘린다. 먼저 투자 원금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절약하고 저축하고 소득을 늘려서 A 자리에 있는 원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있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도 같이 커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노후자금 투자는 돈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투자 상품은 지양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는 물가 상승률에 2에서 3% 정도를 더한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파이를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안전자산을 일부 편입함으로써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다음은 투자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원금 1억을 8%의 수익률로 투자할 경우 10년 투자한다면 2.2억, 30년 투자한다면 10억이 되는데요. 계산식에 나와 있는 N 자리에 10을 넣을 건지 30을 넣을 건지에 따라 자금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 월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1년이면 3,600만 원,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약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0억 원의 자산을 65세에 만들기 위해 연 8%의 수익률을 내는 스파이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투자를 언제 시작하냐에 따라 나이대별 월 투자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5살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월에 29만 원, 30살에 시작했다면 46만 원, 40살에 시작했다면 110만 원이 필요하고요. 50살에 시작했다면 무려 월에 300만 원이나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통해 늦게 시작할수록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지 이제 아셨을까요? 1년 차이도 크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 기간을 늘림으로써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가지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종종 저는 40대 후반이라 늦은 것 같아요, 후회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늦었다고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0대 후반에라도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60대 후반 자산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50대 후반, 60대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면 조급한 마음에 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급하게 창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혹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크게 돈을 불려보려다가 투자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요. 정말 잘못하다간 그간 힘들게 모아둔 자산을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법 말고요. 한시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서 자산 소득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초반의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굴리면 굴릴수록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소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참을 정도의 큰 고통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자산 투자로 누구나 마음 편하게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초적인 내용부터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후 준비 관련 전자책도 만들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 책을 읽고 용기를 내서 시작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죠. 갈수록 취업 시기는 늦어지고 있는데 은퇴 후 살아가야 하는 기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65세지만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5세라고 합니다. 즉, 은퇴 나이가 10살이나 빠른 것인데요. 현재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으니 개인연금 지원을 늘리며 알아서 노후 준비하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시작도 못하셨고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에서 딱히 노후 준비를 안 하니까 나도 그때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세상 누구나 은퇴하고 늙습니다. 노후에 가서 후회하기 싫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내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에만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각자 도생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우리는 국민연금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의 비중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산소득을 만드는 것인데요. 부동산 실거주 한 채의 경우 깔고 앉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나 배당소득, 연금소득처럼 월에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소득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노후생활 부문별 중요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건강, 그 다음은 경제력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저 역시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건강관리를 하려면 시간도 확보해야겠죠. 삶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어야 건강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다면 건강관리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연금계좌에서 마음 편한 우량 ETF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노후 준비가 수월해지고요. 큰 에너지나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낀 시간으로 건강관리하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내 여가생활 즐기시면 됩니다. 저는 넉넉한 노후 자금이 있으신 분이 건강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건강한 식단을 챙길 수 있고요. 돈 때문에 오는 큰 스트레스가 없고 힘든 노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운동도 할 수 있으니 건강할 확률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불입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는 개인연금 최대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꽉 채워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연간 최대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꽉 채워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잘 굴리다가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과세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급등주나 테마주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과 같은 마음 편한 인덱스 ETF에만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도 수익률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하락장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지만 저는 이때도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았고요. 자본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모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세 상승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은퇴 후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매달 모으는 이 자산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신의 노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똑재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자산시장에 올라타서 마음 편한 ETF 투자 해보자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똑재전자책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